이각과 곽사의 막장 전횡은 동탁조차 능가했습니다. 왕룡과 채용을 중용하며 최소한의 정치적 행보는 했던 동탁과 달리 그저 여자 한 명 더 끼고 밥축 내는 데나 열중한 이각과 곽사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오히려 더 핍박했죠. 괴로워하던 헌제는 신하들과 은밀히 의논해 또 다른 서량의 군벌 마등과 한수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각각 정서장군, 진서장군이란 높은 직위가 내려지자 마등과 한수는 즉시 10만이란 대군을 일으켜 장안에 당도했고, 이에 크게 놀란 이각과 곽사는 황급히 가후를 소환했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후는 성문을 닫고 지키기만 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몽과 왕방 등 공을 세우고 싶은 이각의 부하들이 가후를 면박주며 나가 싸우자고 주장했어요. 이각이 가만 생각해보니 여포도 물리쳤는데 마등을 못 이길까 싶어 까짓거 해보자며 기세 좋게 성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싸움 하나는 진짜 잘했던 만큼 무리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당시 이각은 마등에게 여포보다 더한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굳이 싸우려거든 산길에 병사를 숨긴 다음 싸우라는 가후의 조언을 들어 이각은 장제와 번주를 매복시킨 후 이몽과 왕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등군을 유인하러 가놓고선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등의 17살 아들 마초한테 사이좋게 뒤졌거든요. 비주얼부터 범상치 않은 마초의 포스에 이각과 곽사는 지리다시피 하며 잽싸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안의 화제라는 말의 유래인 장안은 낙양 이전에도 이미 전한의 수도였습니다. 250년 된 수도에 성벽을 넘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키기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가후의 말이 아주 지당한 셈이었죠. 가뜩이나 공성전에 서툰 마등과 한수는 성 안에서 호응해주기만 기다렸지만 그들을 불러들였던 마우, 충소, 유범이 이각에게 들켜 죽임을 당하면서 성문은 열릴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하게 2달을 보낸 성밖의 서량군은 군량 부족의 허덕이다 퇴각을 결정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각과 곽사가 불시에 성문을 열고 나가니 마등과 한수군은 대군이 무색하게 쓸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난리통 속에서도 마초의 거침없는 활약으로 마등은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마초 같은 아들이 없는 한수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적들 틈에 아는 얼굴인 번주가 보이자 한수는 같은 고향 사람끼리 죽자고 싸워서 되겠냐며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 약해진 번주는 고심하다 한수를 보내주었죠. 결국 성 안의 헌제에게 전해진 소식은 마등과 한수가 이각 곽사에게 탈탈 털려 목숨만 부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번주가 한수를 놓아주었다는 얘기에 격노한 이각은 승리기념연회에서 번주를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덜덜 떨던 장제까지 북형주 방면으로 쫓아내면서 장안은 완전히 이각과 곽사의 양강 폭거 체제에 들어갔어요. 한나라 황제는 간신히 숨만 쉬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가후가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번 일로 빡친 이각과 곽사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15살이 되었건만 헌제로선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기였어요.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도망치느냐. 서량의 동탁을 불러들였다가 그 지경이 된 주제에 또 서량의 군벌 마등과 한수를 불러들여 불을 끄겠다는 계획은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연희에선 마등이 반동탁 연합의 일원이자 한왕조의 충신으로 나와 헌제의 부름에 응하는 게 딱히 부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나 정사에선 전혀 다릅니다. 마등은 헌제가 부른 게 아니라 반동탁 연합을 막으려고 동탁이 불러들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했더니 동탁이 죽어있어서 붕 떠버리니까 헌제가 급한 대로 이각을 제거해달라며 회유한 것이었죠. 그러니 여기서 만약 마등과 한수가 이겼어도 제2의 이각과 곽사가 됐을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관중이 각세까지 해가며 이 전투를 삽입한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마초 때문이었어요. 훗날 유비의 5호 대장군이 되는 거물 마초를 떡잎 시퍼런 영웅으로 초장부터 각인시킨 것이죠.
정사에 의하면 마초의 데뷔전은 7년 후 곽원 고간과의 전투로 이 전투에서 마초는 약관의 나이로 지휘를 맡아 신배가 명장으로 평한 곽원을 죽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정사엔 마초가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도 응급처치만 하고 계속 싸웠다는데 이 멋진 활약상이 정작 연희에선 통편집되었어요. 사실 이게 중립을 지켜오던 마등이 조조를 도우라고 마초를 보냈던 거라 조조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풍격이었습니다. 천하의 마초를 차마 이런 역할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나관중이 데뷔전을 패전으로 바꿔서라도 등장을 더 당겨버린 것이죠. 반면 이각과 곽사는 여포에 이어 마등과 한수까지 격파하면서 본격 중원의 깡패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느라 백성들만 죽어났는데 그 와중에 또 서로 사이가 틀어져 성 안에서 싸우는 통에 장안이 완전 유령 도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헌제가 도망가자 다시 재결합해 추격하는 등 난리도 아니었고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삼보의 난이었어요. 헌제도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때 죽은 사람이 어찌나 많았는지 관중 일대에 사람의 왕래가 끊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헌제는 기어이 장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 이각과 곽사는 황제를 놓친 데 이어 가후마저 떠나가자 도적이나 다를 바 없는 무례배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